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보안의 명쾌한 해결사, 뎁스옵스 전문 업체 CSPM 국내 최초 개발사 테이텀 시큐리티 대표 양혁재입니다. 본 세미나 자료는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 기관들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CSA, 니스트, 미 국방부, 가트너 이 네 가지 기관 모두 보안업계에 종사하신 여러분들께 익숙한 기관이실 것 같습니다. CSA의 CCM 매트릭스나 스타 인증, 그리고 저희가 직접 기여한 문서를 포함한 화이트페이퍼 등등을 참고하여 만들었고, 니스트의 컨테이너 가이드라인도 지금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니스트 CSF라고 하는 그런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런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뎁스옵스를 이 세미나에서 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경우 수년간 민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클라우드 기술과 보안 자동화 기술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노력 중이고 많은 지침과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레퍼런스들도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트너는 18년도, 19년도부터 꾸준하게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인사이트나 각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레포트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레포트도 저희가 근거 자료로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테이텀은 저희 목소리를 글로벌 트렌드의 정수를 집약해서 전달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글로벌 트렌드를 국내 상황에 맞춰서 고객분들이 최적화해서 전달드리고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항상 연구하고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로 이야기하게 될 주제가 바로 뎁스옵스입니다. 18, 19년도부터 슬금슬금 글로벌 컨퍼런스에 등장하더니 지금은 실제 뎁스옵스 구축의 챌린지를 고객분들이 많이 받고 계시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클라우드 보안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즉 뎁스옵스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뎁스옵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배경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과 기존의 레거시 환경, 온프레미스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차이는 세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IT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외부 IT 자원에서 접속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외부 접속성이 첫 번째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자원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틀어서 자원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특성 때문에 세 번째 특성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뎁스옵스, 클라우드 보안에서는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로깅 그리고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차단하는 그런 접근 통제에 치중된 보안이 유효하게 작용되었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유연한 프로세스와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보안 컴포넌트들을 배치하고 최적화할지가 가장 포인트 됩니다. 하지만 관리할 대상들은 많아져만 가고 휴먼 리소스의 한계를 경계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안 자동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그렇게 뎁스옵스의 핵심적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공동 책임 모델까지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는데, 공동 책임 모델의 요소를 분석하면서 어디까지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인지, 어디까지가 사용자의 책임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명확하게 보안 요구성을 재정의하고 접근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보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안전한 클라우드 보안 구축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특성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표에 보시다시피 변동성, 복잡성, 그리고 비가시성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처럼 운영과 보안의 경계가 굉장히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의 시작이 바로 자산의 식별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동성과 복잡성 그리고 비가시성으로 대표되는 클라우드의 특징들은 모조리 그 자산에 대한 식별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챌린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자동화, 뎁스옵스가 왜 필요한지입니다. 여기서 거버닝에서 정말 간단하게 뎁스옵스가 곧 보안 자동화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보안을 자동화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답은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많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이 애자일 프로세스로 반영되고 있는데, 애자일 프로세스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해 놓은 그런 데브옵스 인프라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잘 배치해 나갈까,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 포인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잡아갈까, 거버넌스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해답이 바로 뎁스옵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뎁스옵스가 그냥 보안 자동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 큰 범위를 다루고 있다는 점 인식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왜 뎁스옵스를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클라우드 보안 선도 기관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국방부입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 제로 트러스트 레퍼런스 아키텍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년간 민간에서 먼저 확산되어 온 클라우드 환경 및 운영 그리고 보안 기술들에 대해서 미 국방부에서 흡수하고 재구성해 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은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도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나 군에서도 각종 IoT 장비들을 토대로 흘러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다시 AI로 분석해서 전술 체계를 확립하는 단계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뎁스옵스 요소들을 직접 미 국방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CSA에서는 뎁스옵스에 대한 워킹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이텀에서도 이 그룹에서 번역 작업 그리고 기여 작업 등등을 해서 함께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자동화를 특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분들께서도 자체적으로 외부 잘 만들어진 솔루션을 도입해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든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자동화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스트에서는 CSF라는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CSF 기준으로 많은 기업들이 현재 모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올바른 뎁스옵스 구축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뎁스옵스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뎁스옵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개발과 보안, 운영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부분이 바로 뎁스옵스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사실은 데브옵스 환경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여기서 보안 요구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비즈니스 요구사항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면 비즈니스 요구사항, 유저 피드백 등을 받아서 그 모든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코드로 만들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 컴포넌트들을 엮어서 자동화할까가 바로 뎁스옵스의 핵심입니다. 보시면 설계 단계에서 위험 모델링을 하고 코드 단계에서 정적 분석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 정적 분석 및 동적 분석을 같이 하고 배포 단계에서 어떻게 자산이 분배되는 것들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추적해 나갈까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잘 짜내는 것이 바로 데브옵스의 개념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럼 데브옵스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안성, 이런 보안의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수치화할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을 수치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가운데 속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 보안성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자산이 굉장히 변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되는 보안성은 지속적으로 이런 보안 관리가 되느냐, 즉 지속적으로 관리되냐는 말은 속도감 있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관리할 수 있느냐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속도 상승이 곧 보안성 상승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료들,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비용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옵스를 도입하면 보안성 자체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재구성되어 늘어날 뿐 아니라 속도감 있게 일이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비용도 감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뎁스옵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 한 가지의 표준화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각자 그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단점이라고 하기 좀 뭐한 게 클라우드 환경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이 사실 동일한 형태로 일어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끔 최적화된 IT 인프라를 구축하자가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뎁스옵스의 단점이라고 딱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만 뎁스옵스의 그 특징이기는 하죠. 단 한 가지만의 방법을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화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이 최적화된 답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게 그런 특징입니다. 당연히 그런 인프라 위에 입히는 보안 요소들도 기존의 환경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구축되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CSP의 각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관리나 시각화를 포함한 각종 데브옵스를 포함해서 뎁스옵스를 아우르는 솔루션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을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보안 요구사항을 제대로 정의하고 그 보안 요구사항에 딱 들어맞는 솔루션들을 픽업해서 요소의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관리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이는 뎁스옵스의 도입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뎁스옵스 구축 방법론을 저희는 권장드립니다. 이번 장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뎁스옵스의 구축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점진적 도입입니다. 한 번에 한 워터풀 방식으로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뎁스옵스를 구축해 나가면서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 구조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 단계에서 위험 모델링과 사스트의 기초를 잡고 실제 데브옵스 환경과 통합할 때 일부 동적 분석을 도입하고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보안 테스트도 일부 자동화해서 넣습니다. 실제 승인 단계까지 떨어지면 그런 정적 분석을 완전히 플러그인하고 블랙박스 퍼징과 일부분의 보안 컴플라이언스 자동화도 진행합니다. 실제 제품이 운영될 때는 당연히 정적 분석을 포함해서 동적 분석, 그리고 사스트와 다스트의 장점을 혼합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아스트까지 도입을 하고 컴플라이언스 자동화까지 완벽하게 플러그인 한 다음에 실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뎁스옵스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토를 마치고 이런 일련의 애자일한 과정들을 지속해서 거치면서 뎁스옵스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스트와 다스트 등의 간단한 설명들이 있는데, 사스트는 다름이 아니라 정적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스트는 동적 분석, 그리고 이아스트는 사스트와 다스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통합한 도구를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스트라고 해서 사스트 솔루션 하나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통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다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뎁스옵스를 우리가 실제로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체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뎁스옵스 도입을 체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처음에 설명드린 니스트의 프레임워크인 니스트 CSF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이블 1부터 테이블 4까지 드러나 있는데, 뎁스옵스를 도입할 때 식별과 보호, 탐지, 대응 등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사항들을 달성해야 하는지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식별에는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이나 설정 관리, 시스템 요소들 관리, 그리고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 데이터 마스킹이나 방화벽 등 우리가 이미 레거시에서도 좀 다뤄왔던 익숙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재미있는 거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비중을 다르게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재 테스트 환경만 이아스로 우선적으로 옮겼다든지, 아니면 제품 출시 직전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중이라든지 하는 각자의 시나리오별로 이러한 전체적인 비중과 요소를 다르게 배치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소개해 드리는 이 사례는, 이 시나리오는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해서 이아스로 이전 시 이아스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죠. 여기에서는 개발과 테스트를 할 때 민감 정보가 마스킹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는 부분이 대다수 발견되기 때문에 개발 및 테스트 시 이런 민감 정보 노출에 좀 집중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보안 요소에 집중을 해서 테스트를 빌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서비스로 이동할 때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당시에는 CIS 벤치마크 등 이렇게 보안의 표준을 우리가 내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안의 표준을 정의를 하고 그런 표준에 맞춰서 모든 자산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전 시에는 조금 앞선 케이스보다는 좀 더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고려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혼합된 형태로 모든 범위를 깊고 넓게 포함해서 다 가지고 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네, 이 장표는 뎁스옵스 사이클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추려본 장표입니다. 미 국방부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각색한 자료입니다. 물론 아까 뎁스옵스의 단점이라는 명목으로 표준화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기 어렵다라고 이미 인지를 시켜드렸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을 추려보았습니다. 이런 툴체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선 여기 보이시는 툴 중에서는 정적 분석, 아까 말씀드렸던 사스트나 다스트에 대한 부분, 그런 테스팅 등을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들도 있고, 이런 테스트들에 대해서만 통합 관리해주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지라 컴플라이언스에 연동을 할까, 이 연동되는 전체적인 통합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젠킨스로 파이프라이닝을 할까, 그리고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테라폼으로 코드로 표현을 해볼까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바로 뎁스옵스 사이클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뎁스옵스 구축의 기본으로 저희가 지금 국내 최초로 만든 CSPM이라는 솔루션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동일하게 설명드렸던 뎁스옵스 구축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점진적 도입을 강조했었는데, 이 전체적인 구성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보안 컴플라이언스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입 사이클로 보면은 위험 모델링이나 사스트를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모델링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안 레이어로 보면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가트너가 제시하는 그 모델 때문입니다. 가트너는 CSPM을 가장 클라우드 도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솔루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트너는 밑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로서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보안 요소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범위가 크고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속적인 클라우드 보안의 형상 관리, 그리고 설정 관리에 대한 부분, 비가시성의 해소나 로깅 및 오딧에 대한 접근 제어 등등에 대한 부분은 모두 CSPM으로 커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보다 우선적으로 CSPM을 검토를 하기를 가트너에서부터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CSPM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자동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컴플라이언스 관리 요소들을 지금 자동화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산에 대한 식별을 시각화를 통해서 해소를 드리고 있고요. 모든 가상화된 자산들을 시각화해서 자산을 식별하고 각자 맞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대응시켜서 매핑시켜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들이 위반이 되었는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레포트를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소팅을 해서 레포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지속적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형상 관리라던가 비가시성 해소를 위한 모든 부분들은 CSPM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솔루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와 미디움, 로우 등 세 가지 정도 위험도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 중요도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숫자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내규나 ASMSP 한정 등으로 숫자를 줄여서 실질적인 숫자로 보안을 관리를 할 수가 따로 있습니다. 우려돼가지고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C3에서는 ISMSP나 CSAP는 물론이고 ISO 27001, 리스트 규정들, 히파, PCI DSS 등 컴플라이언스를 8종 이상 다루고 있습니다. 고객이 관리하고자 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해서 모두 다 관리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단 하나만 관리할 수도, 아니면은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회사 내규에 맞춰서 커스텀도 물론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역으로 자산에 대응해서 컴플라이언스 종류나 중요도, 자산 종류 등을 기준으로 정렬해서 클라우드 보안의 형상 관리를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각화 기능입니다. 각 CSP 계정마다 떠있는 네트워크 구조나 VM 인스턴스 등 가상화된 자원들을 시각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 모든 자원들을 띄워서 복잡한데 필요없는 네트워크 구성은 필터링 하면서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둔 기능입니다. 이 화면에서도 클릭을 통해서 각 리소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관리되는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자동으로 레포팅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형상 관리에 대한 추적은 물론이고 자산 목록표 등으로 인증에 대한 증적 관리도 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뎁스옵스 툴 체인입니다. 현재는 테이텀 C3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퍼블리시 단계로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을 자동으로 점검한 뒤에 배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뎁스옵스라는 게
단점이라고 표현했지만 특성에 가까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니스트에서 제공하는 CSF를 통해서 그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테이텀 C3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앞단에 마이그레이션 단계마다 배치를 해서 인프라의 안정성을 체크한다던가, 아니면 젠킨스 등으로 통합해서 리소스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보안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미나 내용을 요약드리자면, 뎁스옵스는 클라우드의 특성으로 대두되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과 보안 그리고 운영의 경계를 허물면서 유기적인 보안을 달성하도록 나오게 되었고, 이를 실제 적용할 때는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가장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안 컴플라이언스 관리, 형상 관리로 일컬어지는 가트너가 제시하는 클라우드 보안의 첫걸음을 CSPM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CSPM을 도입하시면 가상화된 자산의 가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컴플라이언스 관리 및 형상 관리를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테이텀은 뎁스옵스 전문 업체로서 뎁스옵스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 혹은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CSPM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고 현재도 유일한 국내사로서는 유일한 CSPM 제조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제가 만나뵌 고객들을 보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기업 고객들이 뎁스옵스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어떤 보안 요구사항을 토대로 뎁스옵스를 접근을 해야 될지, 아키텍처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뎁스옵스로 이전될 때 관리 포인트는 어떻게 정의하고 나눠야 될지, 내부 개발과 외부 솔루션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화해야 될지에 대한 수많은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뎁스옵스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위에 있는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정답이 없어서 더욱더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희 테이텀이 기술적으로 뎁스옵스를 검토 및 도입하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명쾌한 해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텀 시큐리티 양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